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축이 좀 이자율을 낮추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올 초에 5.8%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여름 때까지 한 거의 7% 가까이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뭐 가스앤 오일 가격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긴축을 좀 멈추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파월이 다시 얘기하기를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기 없는 결정이라는 게 결국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 고용 시장은 좋고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BC에서 오늘 발표한 뉴스예요. 각 국가별로 마지막 터미네이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금리를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4.25%잖아요. 지금 작년 12월 달에 또 0.5%를 올렸죠. 그래서 4.25%가 됐는데 올 1월 달에는 0.25%를 더 올려서 아마 4.5%를 아마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행이 4.25에서 4.5%인데 똑같이 올렸죠, 0.5%를. 근데 아마 2월 달에는 0.25%를 올려서 아마 이것도 아마 좀 요때가 아마 이제 마지막 올리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만의 기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 좀 떨어져서 금리가 멈추거나 아니면은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경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제 쉽지 않은 고용시장. 금리는 또 오르나. 아니, 고용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물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임금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임금이 오르는 곳도 분명히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도대체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한쪽에선 사람이 없고 임금은 오르고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잡을 찾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아둔 돈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아직 이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직장을 잡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사람들이 직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 내가 쓸 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도 일자리로 나오고 있고 또 기업들도 지금 한번 잘라려고 하다 보니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그냥 계속 가고 또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걸 대비해서 또 고용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침체와 뭐 경기가 좋은 게 신호가 막 동시에 나오면서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복잡한 경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캐나다 유망 직군은 이게 몇 번 제가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지털 기술, IT죠. 그리고 건설, 의료 직군이 수요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한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10대죠. 10대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IT 공부를 하러 이제 BCIT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 정원이 뭐 몇십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40명, 50명 되겠죠. 80명 클래스가 클 테니까. 근데 자기하고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나이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데 직장을 잡았는데 안 되고 다시 공부하려고 오고 대학교 졸업 여기 근처에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UBC나 SUP겠죠. 좋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다시 또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코딩 공부하러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가 확실히 지금 요즘에는 수요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IT를 알고 내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뭐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사람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저번에도 기사 한번 났고요. 의료 직구는 뭐 저도 종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팬데믹 전부터 사람이 없고 팬데믹 때 정말 난리가 났고
여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 못 뽑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더 줘야 되나? 제 월급 올려주면 사람 더 좋아할 텐데. 그죠? 어쨌든 의료 직군도 여전히 지금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워게임. 야, 중국 해군은 완전 괴멸될 거고 미국도 큰 고통을 받을 거다.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중국과 대만은 이제 사실상 올림픽은 참여를 하지만 국제법으로 국가라고 등록은 돼 있지 않잖아요. 중국에 워낙 이제 국제적 압력이 크다 보니까 나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타이완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사관이 서로 없죠. 영사들은 있긴 하지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런 입장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자꾸 지금 군사적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실제로는 군사적 압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뭐 경제 뉴스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세계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우리 시진핑이 지금 국가 주석이 이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뭐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푸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그 좋다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중국도 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지지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타이완을 먹음으로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완을 먹으면 타이완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시장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좀 엄청 밀리는 게 반도체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첨단 무기나 아니면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다 밀리는 건데 그걸 먹기 위한 것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국이 끝까지 몰리면 아마 저런 도박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게 중국과 대만이 이게 나라가 있는데 이 중간에 라인이 있어요. 이게 보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라인을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도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 경계 해역은 없어. 그냥 여기가 다 우리 땅이니까 다 우리의 해협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열강 세계 이제 좀 주요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만 해협이니까 우리가 항해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항해 자유라 그래서 매월 24일에는 거의 지금 굉장히 오래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구축함들이나 비행기들이 이 라인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한테 같이 하자, 같이 운행하자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한국은 거절을 했었고 뭐 동참하는 나라가 있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해협 있잖아요. 여기에 미국 구축함이나 비행기들이 여길 쭉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자기 영공이나 영해 침범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 붙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또 여기 미국 비행기나 배나 따라가고 중국이 따라 붙으니까 또 따라 붙습니다. 근데 이게 쭉 항해를 하면서 이쪽 한국 영해하고 일본 영해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비행기도 따라 붙고 일본 비행기도 출동해서 따라 붙고 그래서 이 라인을 통과해서 쭉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비행기들이 일렬로 쭉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요 잔치에 또 빠질 수 없죠. 러시아도 날라서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일본과 러시아 영해를 또 사이를 통과하거든요. 또 그래서 미국이 한번 출항이나 출동할 때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러시아 비행기가 따라 붙고요. 배라든지 또 반대로 오기 시작하면 미국이 여기 통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애초부터 미국, 일본, 한국 비행기들이 일렬로 서서 통과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거기에 러시아도 따라붙어서 또 같이 통과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통과할 때쯤 되면 중국 비행기도 날라오고 대만 비행기도 날라와서 따라붙고 또 통과를 하면서 또 어떨 때는 필리핀 비행기도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소문난 동네 잔치예요. 정말 이 어떤 텐션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당해봤지만
그 강화도 근처에 일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열받으니까 거기다 포 쏘고, 미국 배들 날았을 때 거기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열받아서 한 포 쏘면 그때 전면전면 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뭐 실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뭐 미국 우호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대규모 국지전이나 벌어진다고 하면 미국하고 분명히 거리가 있는 데서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은 안전하죠, 그죠? 또 미국 군수물자 이런 게 또 써야 되는데 쓸 수 있죠. 또 타이완이나 당연히 전초기치를 그러면 타이완이라든지 일본으로 잡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예전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큰 어떤 이익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심 그런 전쟁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한국 입장에서도 이 남일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히 또 관련될 수밖에 없고, 대만이라든지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큰 어떤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 복잡한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대만 해협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아마 세계 최강국 대국이니까 전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러시아 상태를 봤을 때 이 러시아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자, 우크라이나 패전으로 러시아가 붕괴할까, 폭력적 내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푸틴의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푸틴으로 인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았고, 물론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어떤 기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 전쟁이 지금 종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38선식으로 선을 긋고 그냥 또 세계 열강들이 좀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나중에 뭐 국경선을 정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전을 통해서 어떻게 패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아마 중국이 아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마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이 전쟁이 푸틴의 패망으로 끝나지 않게끔 바라는 게 시진핑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 정세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부동산 뉴스가 요즘에는 정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 뉴스도 잠깐 돌아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Z세대가 20대부터 40대인데요, 거의 무알콜, 무설탕 즐기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제로 코크나 우리 시장에 가보면은 시중에는 이제 제로 음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원래 콜라를 안 마셨었는데 제로 코크나 아니면 무설탕 음료 다른 건지 마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청량감도 좋고 설탕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요거를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저도 이제 알면서 마시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 아스파탐이라고 해서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슈가 프리 제품에는 아스파탐이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라는 게 옛날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카린이에요. 옛날에 사카린 넣으면 막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설탕보다 훨씬 싼데 설탕보다 뭐 30배씩 강한 단맛을 느끼게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카린을 통해서 과연 또 다른 암들이 생길지가 안 생길지가 아직 연구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게 인체에 무해하냐 유해하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사카린은 많이 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음료수에는 정말 미량의 사카린, 그러니까 아스파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마시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연구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아주 슈가 프리를 마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 제품 마셔, 슈가 있는 걸 마셔, 그게 지금 더 훨씬 더 안전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아시고 드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상으로 또 대략적으로 둘러본 경제 뉴스와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